들어왔어? 네, 들어왔어. 하품하는 거? 아니지. 오, 이렇게 짧아 이거. 머리는 좀 많이 기르셨네. 자른 거예요 이게. 어디 갖다 자르셨어? 뭐 촬영할 거 있어서 잘랐어요. 원래는 더 길었어. 근데 머리가 힘이 없고 얇으니까 늘러 붙으면서 긴 게 티가 안 나고 막 이 안에서 막 얽히면서 볶은 거예요, 담쟁이 머리? 넝쿨 같이. 아니 그냥 원래 머리. 원래 곱슬이에요? 이게 더 자라도 이게 막 더 티가 안 나. 그냥 더 지저분한 느낌이 날 뿐. 샴푸? 샴푸. 그때. 샴푸를 저랑 같이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거는 제가 먹이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들어왔는데 당연히 듀오로 섭외한 줄 알았다. 보통 그렇게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음. 그냥 일정 얘기하다가 형 내일도 만나잖아 어차피. 근데 내가 왜?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광고 있잖아요. 딱 봤는데 헤드앤숄더. 아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했어요. 예. 이거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쓰던 게 그거긴 해. 마지막까지 쓰던 게 그게 언제? 아니 재수없는 얘기인데요. 아니 이게 재수없는 얘기야. 팩트인데. 브랜드에 누르기 질서는 얘기라고 치잖아. 어떻게 지금 광고를 해놓고는 아니 브랜드에 누르기 치잖아. 왜 마지막- 누르기 쳐? 지금 내가 안 찍는 침 뱉어놓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 네? 내가 안 찍는 그게 제품이라고 침 찌질한 뱉는 술도 거야? 안 돼. 꺼내줬잖아. 그게 두피에 좋아서 쓰다가 그럼 지금도 쓰지 왜?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 막지 못한 게 아니라 그거 덕분에 이제 마지막 막다가 그러니까 최후의 어떤 방벽 같은 거죠. 거기 월로제? 월로제. 아 진짜. 월숄더. 아 예. 아 그렇구나. 마무리 투수. 회전 좀. 몇 년도예요? 예? 그게? 그 2008년인가. 그럼 15년 전. 네. 형 17년 전? 얼마 안 됐네 이 기간이. 근데 2008년이 되게 멀어요. 2040년이 더 가까워. 2008년보다. 아 그러네. 2018년이 아니에요. 아 15년 전. 15년 전.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가 아니라 패전 처리 투수라는데. 회전 처리 투수요. 네. 감사용. 2008년. 막타. 2008년 삼성 우승했을 때 야구 지금 꼴찌거든요. 상점 벽해지. 삼성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8년이에요? 2008년이에요? 아니잖아. 아, 그 다음에 SK 우승했을 때요. 2008년. 2008년 SK 왕조지. 네. 8년 9년. 2007, 8, 9 삼성이 12에 10. 10년. 10년대가 삼성 왕조고. 네. 10년 다 해가지고. 그 11년에 다시 SK. 아 9년은 딴 때 다시. 08, 09, 11이 SK일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삼성이 이어서 쭉 한 게 있어요. 09 기아. 10년 09 기아. 맞아. 09가 기아다. 07, 08 SK. 아, 0708 SK. 09 그거? 기아, 10 SK. 아니 10 삼성. 11 SK. 그런가? 10 아니지 SK 않나? 맞지 아닌가? 않나? 11 삼성 아닌가? 아, 10 SK네. 아, 10 SK? 11부터 14. 11부터 아, 맞네, 14가 삼성 왕조. 맞네. 완전 내 잘못 알고 있었다. 지금 삼성이 농구, 야구, 축구 다 꼴찌예요. 그 짤이 커뮤니티에 지배되고 있어요, 지금. 네. 거꾸로 해가지고 다 1등 했다가 섞어냈다. 역전 세계. 네, 10 SK.
헤드앤숄더 오래된 브랜드네요. 엄청 오래됐죠. 네. 헤드앤숄더는 지금 그거예요. 제일 큰 규모의 판매량 1일 거예요. 전 세계. 전 세계? 종류도 뭐 프링글스처럼 종류도 엄청 많아요. 헤드앤숄더. 그래요? 되게 추억의 브랜드처럼 느껴지는데. 왜냐면은 헤드에 있던 게 숄더로 떨어져서 헤드에 숄더냐고. 제 속 얘기를 아 헤드에 있던 게 우수수 숄더로 떨어져서. 해서 예. 헤드앤숄더. 나는 모델 아니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되지 뭐. 숄더로 후드득 떨어졌다. 베개로 후드득 떨어지고. 그 비듬이 이제 보통 어깨 떨어지니까 맞아. 그거 방지하는 내용이죠. 예 맞아. 아 비듬 방지 샴푸예요? 원래는 네. 아 맞아요. 비듬 방지 샴푸로 세계 1위다. 완전 특화. 그렇죠. 사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전체 샴푸에서 저는 1위라고 전체 샴푸 1위라고? 전체 샴푸는 저 뭐 미장센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몰라? 저는 그 광고 할 때 판매량 막 뭐 외울 때 있잖아요. 아 헤드앤숄더가 비듬 방지로 1위인 것 유명해졌어 같은데. 그걸로 나도. 원래 비듬 방지는 니조랄 아니야? 니조랄 맞아요. 그것도 유명하죠. 아 근데 니조랄은 샴푸가 아니에요. 약이에요? 드라고. 약이에요. 예. 니조랄. 넉살이도. 아 헤드앤숄더가 전체 1위야? 예, 전체 이럴 거예요. 이 그룹이 엄청 큰 그룹이에요. 그 헤드앤숄더 만드는 회사가 니조랄은 약이라는데 약. 약이야. 약국에서 파는구나. 왜냐면 내가 니조랄 썼거든. 헤드앤숄더는 약 아니야. 샴푸. 마트에서도 팔겠네 그럼. 헤드앤숄더? 팔지. 외국 거지. 나 한방 샴푸도 썼었는데. 아 리어? 어려워져. 아 왜. 지금 얘기하는 브랜드 다 지금 파괴하는 거예요? 아니 려는 저도 옛날에 썼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제가 쓴 건 좋은 거, 진짜. 려는 진짜 신기한 게 내 느낌 안 좋아서 바로 바꿨거든. 형이 쓰고 있었구나. 려는 한약 냄새가 나요. 머리에서 어. 한약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진한 홍삼즙 같은 게 나와. 홍삼액 같은 게. 나 진짜 먹을 뻔했어. 몸에 되게 좋을 것 같은 냄새 나. 그 한약 잼 같은 게 그러면 하루 종일 그 한약 냄새가 나. 머리. 먹지 마세요. 두피에 양보하세요. 그거 다음에 헤드앤숄더였어요? 비슷한 시기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려는 그러니까 약간 일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네 하고 썼는데 한번 독한 거 가볼까? 한약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효과는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근데 그걸 까먹. 그런 약간 한약 느낌 나는 거 많이 쓰는 게 그거 아니었나? 그거 뭐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지? 제일 많이 쓰는 게 있었는데 남자들이. 아, 뭐지? 그 탈모 샴푸 뭐 있지 않았어? 옛날에 유행했던 거 있는데. 초록색? 뭐 려 말고 그런 것도 수려한? 있었어. 수려한 말고 제일 많이 쓰던 거 있었어. 나 그리고 인디언들이 쓰던 것도 썼는데 인디언들은 탈모가 없는 거 아십니까? 하면서 막 인디언들이 쓰는 약초 가지고 아 댕기머리.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 인디언 건 뭐예요? 제품 이름이? 그거는 주문 사이트가 있었어. 근데 형, 북미 지역에서 주문한 거예요? 인디언이 샴푸를 썼나요? 근데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뭐 쓰던 머리 감을 때 썼던 그 성분을 뭐 샴푸처럼 머리 감을 때 뭐 했던 뭐 그걸로. 아 근데 되게 그 인디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북아메리카 네이티브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쓰던 그런 게 있다고. 늑대와 춤을 그쵸. 주먹쥐고 안 감아라고 하시면 되는데. 주먹 쥐고. 이악 물고 안 감아. 아니 주먹을 쥐고 어떻게 감아? 다 저기 좋았어요. 이악 물고 안 먹어. 근데 그것들로 감으면은 신기한 게 너무 뽀득뽀득한 거야. 기름기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져도 되나 싶을 아, 근데 정도로 이렇게 없어져. 너무 다양하게 썼는데? 즐겼지 있을 때. 너도 많이 즐겨라. 노력 많이 하셨네. 호민이 형이 그때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약을 안 먹었다고. 근데 샴푸 쪽으로 많이 팠네. 그러니까 먹질 않았어요. 먹는 약 물고 안 먹어. 먹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 근데 병원에 가면 건 너무 지는 기분이어가지고. 아, 샴푸는 그래도 내가
인터넷 쇼핑으로. 그렇죠. 샴푸도 하고 그 약국에서 그 뿌리는 약은 또 썼어. 근데 병원에 가진 않았어.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사람들끼리 구전돼서 쓰는 그 뭐라 그러지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민간요법? 민간요법. 민간요법도 한번 그러니까 해서 민간요법 쪽으로 간 거지. 네.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그거하고 하던 또 있어요. 민간요법 쪽으로 가는 거야 점점. 또 뭐 있어. 있어요? 쥐눈이 콩이라고 조그만 콩이 있거든요. 까만 콩. 검정콩이 좋다 그랬어요. 네, 그거를 식초에 절여요. 아, 그다음 그 힘들던 그걸 건데. 그걸 한 숟갈씩 먹는 거예요. 식사 아, 때. 예. 그렇죠. 검정콩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숟갈로 퍼먹는 사람도 있었어. 김광규님 조금씩 나신다고. 그래요? 뭐 하셨길래 나지? 근데 안 나는 게 이제 낫지 않나? 나는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면도가 너무 귀찮아서. 그러니까 50%그 기점으로 바뀌겠죠. 미녹시딜. 그거 그거 바르는 뿌리는 거, 거. 바르는 그게 또 농도가 있어요. 막 5%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뿌리는 건 뭐 이렇게 약간 분무기처럼 하는 거예요? 네, 스프레이처럼. 근데 되게 막 떡지고 그건 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그 약 아닌가? 네, 처방 받는 먹는 약. 거, 먹는 거랑 그 미녹시딜만 보통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약으로. 나머지는 다 약간 간접 효과. 나머지는 도움을 여기를 줄수 청소를 있다. 해서 도움을 줄 줄 수 수 있다. 뭐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확실히 그 두 개는 확실히 도움을 준다. 근데 확실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근데 좀 호르몬, 네. 남성 호르몬, 뭐, 여성 호르몬 이런 거라. 마치 잔인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동방신기 되는 거예요. 동방불패. 동방신기가 신기는 뭐야? 동방불패. 저희 배텐 공식 입장 아닙니다. 동방불패. 미쳤나 봐. 죄송합니다. 하차해. 임청아. 하차선은 하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임청아. 혼자 있잖아요. 짊어지고 하차해. 그 뭐죠? 무슨 구양신경? 구양신경 그거예요. 그거. 구양진경?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호르몬이잖아, 호르몬. 구양진경이 아니고 그 뭐더라? 이름 있는데. 구양진경 아니야? 님이 알려주셨던 데가 울산이죠. 울산이지. 장항준 감독님이 울산에 있는 탈모 전문 병원을 추천해서 맞아. 대리석에서 꽃이 난다고. 규화버전이야. 그 김기열님하고 이제 제가 친구인데요. 그분도 막 뭘 추천해 주더라고요. 울산? 개그맨들은 다 이걸 쓴다 하면서 뭐 이거 막 난다. 그 형한테도 얘기했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아니 그게 정말 효과가 있으면 그걸 정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지 왜 그거 하냐고. 그거를 만날 때마다 한 5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열이 형 그 말투 있어.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울산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시죠. 울산이요? 네. 대리석에서 풀이 난다고 하는 곳인데. 대리석에서 풀이 난다고요? 네. 갑자기 대리석에서 장항준 감독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그곳은 전 세계의 성지가 될 거라고. 울산. 나면 안 되는 곳이잖아 대리석이. 그렇지. 오프닝부터 갈까요? 6월 24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끼리끼리 만난다. 이 말 진짜였다. 커플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조정석의 아로하 스리생 OST 중에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끼리끼리 만난다. 이 말 진짜였다. 커플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2012년부터 21년까지 직업과 결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같은 직업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이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와 의사 커플 다음으로는 교수 커플이 많았고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파트너를 찾을 범위와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의사와 환자의 만남을 꿈꾸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의사 커플이 많다는 거.
아무튼 같은 직종 사람들끼리는 공통점도 많고 공감대도 많아서 이루어지기가 쉬우니까 주변에 같은 직종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도 잘 찾아보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베텐러와 베텐러의 만남 예,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침착맨이 다시 베텐에 복귀하는 날이고요. 혼자가 아니라 주펄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이제는 새로 개편이 돼서 월간으로 돌아온 침펄 두 분과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로 뚠펄침의 산으로 가는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소인배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소인배 판단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로 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 참고하시고 편한 플랫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드리고 있으니까요. 배성재 10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소인배일까 아닐까? 저 인간은 소인배일까 아닐까? 소심하고 쪼잔하고 간사하고 세상 속 좁은 소인배를 명확히 판단해서 호들갑스럽게 놀려드립니다. 월간 특집으로 돌아온 침착맨 주펄의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소인배 판단소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꿀맛 같은 베텐 방학을 마치고 6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나영석 PD에게 방송 가르치는 남자 구 이말년 현 침착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 또 한 분 분기별로 만나다가 이제 월간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된 분입니다. 메인 코너 잡아먹고 당당히 본인 코너로 베텐에 자리 잡은 새로운 월간 게스트 주펄 주호민 작가였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펄 주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베텐으로 돌아온 두 분 일단 환영하고요. 네. 침착맨은 이제 주간 코너에서 월간 코너로 그쵸. 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자주 오시진 못하게 됐고, 예. 그리고 대신에 주호민 작가는 분기 코너에서 월간 코너로 좀 더 자주 오시게 돼서 뭔가 이렇게 두 콤비와 예.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까워진 듯한 느낌도 있고 멀어진 느낌도 있고. 베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좀 빠지고 주호민 작가님이 더 이게 함량이 늘어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두 분이 다 늘어나는 게 좋죠. 예. 아. 하지만 이제 두 분의 스케줄이 워낙 바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내부 회의로 빨리 이제 이 두 분을 조금씩 정떼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제가 좀 오래 쉬었잖아요. 예. 오래 쉬니까 확실히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근질거려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이제 그렇다고 아예 연을 끊긴 좀 그렇고. 그럼요. 좀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돌아올 수 있는 외가댁처럼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또 흔쾌히 한 달에 한 번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 감사하게. 예, 맞아요. 예. 일단 미얀 마일리지는 좀 소진될 때까지. 예. 그 소진 되는 건 맞아요? 안 예? 되는 것 같은데. 소진 되죠. 쌓기만 하시고. 근데 이제 그 두 분의 그 출연료 단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그동안. 예. 그렇죠. 뭘 라디오 출연료는 하나도 안 올랐지만 네. 뭔가 이제 다른 곳에서의 속세에서의 출연료는 팍팍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얀 마일리지 절입니까 여기가? 예? 절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미얀 마일리지도 그에 맞게 차감이 되기 때문에 언젠간 또 소진된다. 근데 DJ님도 바뀌었잖아요. 뭐가요? 그 출연료가. 저요? 예, 그렇죠. 저는 또 바뀌었잖아요. 다르죠. 저는 다르죠. 가장 드라마틱하게 제일 바뀌었지. 드라마틱하게 바뀌셨잖아요. 저도 다르죠. 모아놨다 바꾸셨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가운데 주지스님인가요라고 하시고 왜 졸 얘기를 꺼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침착맨 방학 전에 했던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코너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대신 분기별 코너였던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가 월간 코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름을 손질할지는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름 바꿔야죠. 예. 워낙 잘 나가고 바쁜 분들이라 두 분을 어떻게 놔줘야 되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다가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분기 한 번으로 또 쓱 조금씩 디졸브가 아니지 이거. 페이드 아웃 될 수도 있죠. 제가 근데 한 3개월 가까이 쉬어보니까 예. 3개월까지는 좀 너무 텀이 길다.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 못해도. 예. 아무튼 예. 어떻게 오늘 목동으로 넘어올 때 좀 후회하진 않으셨는지. 아까 침착맨님이 그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더 멀어졌다고 한 3시간 걸렸다고. 3시간? 3시간이면은 3시간? 부산도 갈 수 있지 않나요? 어디 강릉에서 왔어요? 3시간은 강릉에서 왔어요? 3개월 전에 그때 그 말씀 드렸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말씀 드렸더니 이제 DJ님이 그 1,700원 내면은 고속도로가 있다. 3,200원. 3,200원. 네, 3,200원 내면 올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 지하에 있는 굉장히 그 빠른. 엄청 빠른 거요? 저는 1,700원짜리 썼어요. 지하도 있고 그 이렇게 그 강남 순환도로라고 고속도로. 예. 다른 거 탔나 보다. 아무튼 1,700원짜리 가니까 좀 빨리 왔어요. 돈도 많은데 아끼지 마시고 그쪽으로. 예. 저는 오늘 2시간 미리 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어디서요? 이 앞에 있는 영화관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했던 거죠, 이거는. 미리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아이디어죠. 네, 늦을까봐. 예. 그러면 저녁 때 되면 너무 늦어가지고. 예. 놀랍게도 오늘 주호민 작가 드디어 네. 노란색 스포츠카를 몰고 오셨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 차도 몰고 낮에 오니까 괜찮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그 평민들 손이 안 닿게 구석에다가 예. 주차해 놓으시다.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아니,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좀 예. 차 있으면 촉수가 닿을 수가 없게. 예. 좀 타고 다닙시다. 그 고무 사가요. 사가면 어차피 못 타요. 그러니까 그 고무 그 타이어 바꿨을 때 좀 많이 타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타고 다니겠습니다. 예, 아무튼 중생들 손이 전혀 닿을 수 없게. 아니 침착맨 차는 제가 바로 발견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에 띄어가지고 침착맨 도착했구나 딱 알았는데 주호민 작가님 차가 와 있는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밥 먹으면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차를 몰고 오셨다고 해서 그 정도 차면 분명히 그 좁은 주차장 눈에 띄었을 텐데 그쵸. 어디다 숨겨놨냐 했더니 구석에다가. SBS에 발레 파킹 있는 것도 아니고 구석에다가 그 혹시 커버도 씌워놓으셨나요? 그 음박지. 그죠. 생긴. 예. 아니 그거라니요. 안 지어놨습니다. 네. 자, 베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분은 이제 워낙 대기업이시기 때문에 우스워 보이겠지만 7년 만에 데스크탑을 예. 듣는 분들 놀라시겠지만 놀랍게도 저희가 7년 동안 노트북 한 대로 이야. 방송을 해왔었고요. 근데 노트북주의자라서 그 주호민 작가님은 저도 근데 개인 방송 노트북으로 그러세요? 하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침착맨님은 항상 데스크탑 원리주의자세요. 맞아요. 근데 이 방송국에서도 노트북으로 지금까지 방송을 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호민 작가님은 실제로 엄청 사양 높은 예. 그 게임도 노트북으로 다 하세요. 방송까지. 하나의 컴퓨터로. 네. 하나의 컴퓨터 뭐 이렇게 되게 고사양 그렇게 고생도 게이밍 아니에요. 노트북으로 그렇게 고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이밍도 말씀하셨어요. 그 컴퓨터는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CPU는 추성근 감독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즘 또 게임에 두 분이 엄청 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요즘- 뒷땡땡땡 예, 악마 잡 4편이 나왔다고. 그 악마 잡는 게임이 예. 새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재밌게. 아니 배디님은 그 아저씨인데 안 하세요? 저는 아저씨들은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예. 저는 그거를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선물만 많이 받고. 1, 2, 3 3 안 해보셨어요? 예, 3를 아직도 15년 전에 10년 전인가 받아가지고 리미티드 에디션 포장도 안 뜯고 집에 그냥 있어요. 그거는 잘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도 지금 예, 쟁여놓고 있어요. 이제는 예. 이래야 부자 됩니다. 진짜 이래야 부자 돼. 저는 심지어 뭐 그 게임기랑 뭐 게임 타이틀도 네. 사놓고 비닐 안 뜯은 게 부지기수예요. 예, 그냥 사는 데까지가 모든 재밌구나.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 다음에 이걸 굳이 게임까지 해야 되나? 만약에- 책도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책도 산 다음에 그냥 꽂아놓는 재미. 예. 책은 그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거를 인보라고 하더라고요. 보진 않아. 그냥 우리 책장에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그건 웃긴데. 예. 그 들린다는 행위 인식어. 자체가 재밌구나. 대여가 아니고 사실은 인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침착맨은 나영석 PD, 우리나라 예능 최고의 PD에게 인방 선생님이 돼서 가르침을 주고 또 나영석 PD도 그 가르침을 또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금 엄청나게 충실하게 또 따르시고 예.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채널 원래 했었던 거예요. 예. 라이브랑 이런 것들.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화제가 크더라고요. 화제성을 몰고 다니고. 예. 그러면 나영석 PD도 침착맨의 인방적 아들인가요? 그러면-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되시는 손자가 되시는 건가요, 나영석 PD님은? 손자 보셨네요? 네? 손자 보셨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손자가 역시 후손이 많아지네요. 방송적 후손들이. 다음에 손자 데리고 한번 지금 손자가 몇 명이에요? 손자 데리고 인사드려야 매직박도 되는데. 지금 손자인데. 뭐가 너무 그래요? 커였는데. 자, 그리고 정용국 씨에게 라이브 장비 코칭도 해주시고. 한번 그 스튜디오 놀러 오셔가지고 예. 구경 한번 싹 하고 가셨습니다. 구경 싹 하고 가셨는데 결론은 그냥 업체 그 의뢰해서 설치하는 걸 그냥 너무 복잡해요. 예. 주호민 작가도 새 작업실로 이사하셨고.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사해서 이제 막 정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가 좋더라고요. 뒤에 창도 나 있고 뭔가 옆에서 이렇게 조명이 창문으로 맞아요. 바깥 햇살이 들어오는 느낌이 은은하게 있어가지고. 그 제가 그 이사하기 직전에 예. 그 건축하시는 유현준 교수님 뵌 적이 있는데. 셜록 현준. 예, 셜록 저도 현준님.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좀 협소한 스튜디오는 벽을 통창으로 하거나 큰 창문을 내야지 훨씬 넓어 보인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충실히 따랐더니 정말로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그 코칭을 한번 받으시더니 이 공사할 때까지 시간이 한 몇 개월 있잖아요. 네네. 그걸 무슨 암송하듯이 성경 구절 암송하듯이 시편 외듯이 계속 창문을 창문을 열어야지 넓고 막 그거를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모든 건축물과 인테리어를 볼 때마다 이 창을 내야 된다고. 저 코너에는 거울을 설치하면 넓어 보이고 하나 배워가지고 창문새로. 계속 이제 그 시편 외듯이 코너에 거울도 있어요. 코너에 거울. 거울도 나야 90도로. 그래서 직접 하셨는데 확실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창이 있으니까 진짜 깊이감도 있어 보이고. 여기 약간 오마주했습니다. 이 베텐 스튜디오 약간 오마주. 저희도 창이 뒤에 있어서 예. 그런지 뒤에 지나가는 분들 보는 재미가 또 약간 있긴 한데 저희는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주민 작가님 그 작업실 새로 만드신 거 뒤에 창에 발을 놓으셨잖아요. 네. 이게 좀 약간 강력반 취조실. 반장님 그 사무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일부러 예. 딱 그 발이야. 미국 드라마 보면은 그쵸. 반장님이 쓰는 개인 유리방 있잖아요. 거기 그거 같아. 거기에 이제 들어온 다음에 착 닫잖아요. 그걸 해보고 싶었고. 그거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닫을 수 있습니다. 범죄도시에 나온 그런 느낌. 맞습니다. 보통 주인공 깨지는 곳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밖에 있는 분들이 약간 긴장하고 안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그렇죠. 침착맨도 이제 새 건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이사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저는 한 내년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밀려가지고요. 이 큰 빌딩 지으시나 봐요. 크진 않는데요. 예. 그 심사 같은 게 좀 허가 작업. 허가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지하 한 6층까지 있다는 얘기가 있죠. 지상 주차장이. 지상 25층 정도 된다고. 저 SBS가 지하 2층인데 그래서 헬리콥터랑 부딪힐까봐 허가가 안 나는 거라고. 층 빌딩이 그 잠실에는 롯땡타워만 예. 논란이 됐던 그 문제를 침땡타워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예. 그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는 이제 박태준 씨가 실제로 좀 진행 중이고. 그래요. 전망대는 몇 층 정도? 전망대는 한 3층. 3층이요? 실제로 3층입니다. 그래요? 3층 건물. 그래요. 옥탑이 좀 있나요? 사실 다른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는 3층이면은 이게 그런 건데 엄청난 부지의 3층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집들은 다 1층인데 혼자 그러니까 3층이면 혼자 3층인 걸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데도 4층, 5층, 3층 막 이 정도 됩니다. 딱 좋네요. 그 보통 우리 지나가다 보면 그 원룸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필로티 구조로 돼가지고 네네. 약간 그런 그 지역입니다. 대신 지하가 15층이라고. 뭐 맞은가 있어요? 네르프 본부예요? 지하로 가는 네르프 거예요? 본부도 아니고 생사당은 몇 층이죠, 그러면? 생사당은 공간이 하나 비는데 예. 그거 마련을 좀 해놓을까요? 꽃이라도 좀 올려놓고 음식이라도 좀 올려놓을 수 있게. 사이버로만 해놓으니까. 예. 공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그룹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고. 침펄둔 영원하라님. 얼마 전 라면 꼰대에 침착맨이 말하던 최악의 세대 7, 8년생 3명이 출연했는데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다.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저 못 봤습니다. 이건 좀. 그걸 안 죄송합니다. 보셨?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봤죠. 아니 저는 그 시즌이 이제 완결되면 몰아보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누가 나갔던 곳이죠? 그랬더니 침펄듀오 두 분이 나왔던 곳이라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죠. 그러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두 분이 나왔던 것만 본 다음에 요런 분위기구나 파악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아예 다르잖아요. 예. 아니었어요? 말씀 너무 많으죠.
어떤 분이? 모두가 아 모두가? 저희요? 저희는 지독해. 저희는 말을 별로 안. 최악의 세대 맞는 것 같아.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저희가 너무 시끄러웠나요?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게 낫겠다. 아, 최악의 세대는 모이면 안 된다? 예. 다 하나하나 너무 강력해서 예. 그들끼리의 시너지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너무 강력하다. 너무 유머가 강력해서. 되긴. 최악의 세대는 따로 다른 세대들과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기본적으로 매직방님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비지 않는 오디오. 예. 그렇죠. 김풍 작가가 좀 말을 그나마 적게 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때 배려해서. 저희 우리 중에서는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진짜. 그날은 그냥 샌드백 역할만 하더라고요. 아마 호스트다 보니까 네. 그런 책임감을 좀 느끼고 하시지 않았나. 자, 오늘의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수로 가겠습니다. 내가 소인배인지 아닌지 혹은 주변 사람이 소인배인지 아닌지 판단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소인배 사연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세상을 밝게 보고 대인배 되시라고 선물로 당근 케이크와 선라이즈 포터블 랜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인배 사연을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3번 1님 거를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고깔모자 과자를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먹었는데요. 다들 손가락에 끼워 먹기 시작했는데 전 손에 부스러기 묻는 게 싫어서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하는 분위길래 새끼손가락에 살짝 언뜻이 하나 끼웠습니다. 좀 소인배 같았나요? 그래도 분위기 맞춰서 했잖아요. 유유. 하기 싫었는데 한쪽에 살짝. 이 정도면은 뭐 소인배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오히려 훌륭한 그 분위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맞춰주는 사람? 분위기를 맞춰준다면은 새끼 손가락에 꽂고 그 이정현님 와. 와 한번 이게 해줬으면은 진짜 근데 몰라. 그거 부르면 몰라요. 갑분싸 되나요 오히려? 예, 갑분싸 될 수도 그럼 있어요. 부장님이죠. 그렇군요. 아하. 근데 왜 새끼손가락에 살짝 언뜻이 하나만 끼웠다. 손가락이 굉장히 굵은 분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저도 그 고깔 과자가 손가락이 들어가는 게 새끼밖에 없거든요. 예. 안 들어가요, 일단. 이걸 옛날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끼워놓고 카카카카 이렇게 해서 먹고 싶거든요. 예. 그 맛이 있어요, 사실. 끼워놓고 먹을 때. 예. 근데 요거는 손가락이 굵다기보다는 가장 쓰임이 적은 맞아요. 손가락에게 구색 맞추기로 소인배라 잘하네. 구색 맞추기로 하기 때문에 새끼 손가락은 이제 제일 좀 쓸모가 적은. 그죠. 이제 주로 쓰는 이제 손가락에 묻으면 주 손가락은 막 안 쓰고 끈적거리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새끼를 할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전혀 희생하지 않았다. 이 분위기 하나 맞춰주는데. 네. 그 아마 왼손. 오른손잡이라면. 주손 아니고 부손. 그 부손의 새끼 손가락. 정말 그럼 요거는 좀 약간 소인배적인 모먼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다고 봐야겠죠. 예. 있으니까 사실 보냈겠죠. 본인도 네. 약간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소인배를 벗어나려면 예. 손가락 몇 개 정도에는 끼워야 좀 될까? 다들 5손가락이 아마 끼웠을 엄지 제외하고 아마 끼셨을 텐데 예. 다 같이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똑같이. 예. 같이 하면. 예. 그렇죠. 다들 끼워가지고 이제 몇 개까지 손가락에 들어가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즐겁게 둥글게 앉아서 했을 텐데 본인은 그거 싫다고 터는 거 싫다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거 하기 싫어서 약간 뒤로 빠져가지고 나는 뭐 그냥 여기 있다 여기 일단 새끼손 꼈다고 이렇게 했다,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했다. 일단. 이렇게 남들을 약간 무시하는 제스처 느낌이 좀 나죠. 아이고 요거 자체도 좀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새끼손가락 내밀면 일단 느껴지죠. 근데 과자 손에 묻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젓가락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니, 정말로요. 그 정도가 본인 있나요? 얘기인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안 먹는데 네. 정말 저 살면서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정말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과자를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드시는 분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취해서 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손에 묻기 싫어서. 안주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이러니까 취해서 뭐 이렇게 실제로 그냥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데 감동 이분 실화라고. 맞나요? 아니 올라왔는데? 그분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주변에 본 적 있어요. 그래요? 네. 하긴 담배도 젓가락으로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학주 선생님한테 저기 걸리기 싫어서 그거는 또 그 배우분들이 또 이거를 손에 냄새 남기기 싫어서 그쵸. 피운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구나.
채팅창에 아이돌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충분히 꽤- 그럴 수 있다고 태세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오히려 그럴 수 권장해야 될 상황이다. 요즘 누가 손에 과자 부스러기 묻히고 먹나요? 하긴 이제 치킨 같은 경우도 예. 순살을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먹기 싫으니까. 요즘엔 사실 뭐든지 뒷짐지고 먹을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 기반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젓가락 쓸 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등갈비 먹을 때처럼 장갑을 비닐 장갑을 끼고 먹는 거는 과자를 예, 닭발 먹듯이 예, 그건 과자 젓가락까지로 하죠. 젓가락까지로요. 아, 저 아이돌들이 스튜디오- 거기까지 예. 하는 예. 그 문화가 되면 그대서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 하자마자 스튜디오 내부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과자 먹을 때 그 비닐 장갑을 끼고 먹는. 더군다나 환경에도 안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한번 먹을 때. 그래서 저는 요거 개인적으로는 소인배 같지 않은데 네네. 좀 배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본인이 조금 찔렸다는 포인트랑 이거를 이렇게 약간 인성의 느낌이 별로 안 좋게 새끼손가락 끼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꼈어. 이게 좀 보기 안 좋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예. 꼈으니까. 예. 이걸로 그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려는 그 의도, 예, 이게 좀 별론 것 같아서 이게 좀 소인배 예. 소인배의 같다. 느낌이 있다. 근데 여러분은 잘 서인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새끼 손가락 끼고 자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냥 새끼 손가락에 끼고 혼자서 나도 꼈다라고 그냥 느꼈다. 자랑하지 않았다. 아 느꼈다. 예. 그러면 아마- 소인배예요? 사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을 거예요. 예. 아니 왜 왕따를 만들어요 소인배를?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소인배가 아니라고 보고요. 진짜 소인배는 이거죠. 한 개를 끼우나 뭐 두 개를 끼우나 세 개를 끼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5개를 끼웠어도 계속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묻어가지고 막 계속 중얼거려. 예. 이러면 소인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중얼. 이 문자 자체도 저희한테 중얼거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뭐 소인배로? 소임배죠. 예. 예. 그 지금 PD 창에 방현 PD가 남들이 볼 때까지 계속 끼워놨을 것이다라는 의견.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미 한번 네, 계속 끼워놓고 손으로는 다른 걸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시선을 느낀 후에 아마 드셨을 것이다. 확인이 된다. 그렇죠. 확인이 된 후에.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2부에 돌아와서 또 소인배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험담이야?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1부가 끝났네. 근황 토크 좀 하면 또 원래 배편 좀 날로 시작이 여기 근황 토크로. 황현 PD님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 정도 아니에요. 갑자기 오랜만에 떠오르는. 그 피체추원의 그 타자 소리는 그 위에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훨씬 더 그 말랑말랑한 소리가 나고 많이 치는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그 비닐 커버는 진짜 한 근 5년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딱 보면 한 5줄 있어. 그럼 이거 언제 다 읽어? 그러면 굉장히 시무룩하게 휘리릭 있지.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또또또또또또또또 2부 시작했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침펄로 돌아온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코너까지 장악해버린 소인학 박사 주펄 주우민 작가, 주간에서 월간으로 이제 가끔 만나서 더 애틋해진 구 이말년 현 침착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음은 월간으로 가는 거지만 또 사실 청취자들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주에 한 번 느낌 그렇죠. 이길 수도 있고 또 한 달에 2번 정도 네. 패턴이죠. 자, 이번엔 강진우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남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거지, 청소 당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문제는 동생이 자기가 먹은 걸 잘 안 치웁니다.
자기가 설거지 당번일 때는 치우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설거지 당번일 때는 제가 치워줘야 해요. 너무 짜증나서 동생이 설거지 당번일 때 설거지거리를 물에 안 헹구고 물에 안 담가 놓습니다. 솔직히 제가 소인배인 게 아니라 동생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남자끼리 사는 거죠. 형제가. 네. 당번과 설거지 뭐 이런 거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일부러 안 한다는 게 일부러 물에 안 담가 놓는다는 게 조금 그 소인배스러운 게 느껴지거든요. 본인의 추측이 가미된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자기가 한 원래 응당해야 되는 거를 남이 안 했기 때문에 아 나도 안 할 거야. 이런 이 행위가 조금 저는 소인배 느낌이 있다. 요거는 설거지를 아니 한 명이 담당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예 예. 청소랑 설거지를 분리해서. 분리해서 예. 설거지 담당, 청소 담당 이렇게 해야지 안 싸울 것 같다는. 뭐 설거지도 안 하는데 할까요? 동생이. 설거지도 안 하는데 자기 거. 그래도 너무 더러우면은. 이게 인재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네. 강력한 뭔가 자취 경험에 따른 아 혹시 예. 자취 경험에 따른 기안 팔사 강력한 뭔가 기안팔사 작가님은 진짜 과거가 청결하게 느껴지는 살았어요. 두 분이 살 때는 당번을 어떻게 했어요? 기안팔사 작가님이 요리. 요리 요리? 아니 그분이 요리요? 무슨 요리요? 아니 뭘 잘하시죠? 몰라요. 그 양파를 좋아해서 양파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설거지는 청소가 전데 설거지는 설거지도 포함이죠. 청소가. 청소에 예. 근데 예. 요리가 맛이 없으니까 제가 잘 안 먹으니까 점점 안 하면서 요리를 안 하니까 설거지거리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싱크대에 거미줄이 생겼어요. 나가서 사 먹었어요. 나가서. 그게 무슨 자취야? 아니면은 요리를 안 하고 그냥 그 팥김치 같은 거 그냥 꺼내서 그째로 먹고 그냥 덮어놓고. 최악의 최악이죠. 이제 지옥의 동거 생활로. 거미줄은 청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를 물만 잘 뿌려도 안 했어요. 거미줄 없어지는데. 네, 제가 청소를 잘 안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그냥 해요. 요리를 좀 하시잖아요, 그래도. 요리보다도 이제 청소, 빨래, 설거지 요거를 요즘에 좀 집에서 머물면서 하고 있거든요. 주부로서 전담해서. 예, 전담해서. 근데 제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집이 그러니까 지저분하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당번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안 한다. 하면 되는데 누군가 안 해서. 근데 이제 주호민 작가님은 예. 아이들이 있고 예. 본인이 보호자고 예. 아내와 함께서 이제 나의 밑에 속한 가족들이 있는 거고 네. 형제는 이게 다르거든요. 형제는 좀 형제끼리는 베테랑 관계니까. 뭔가 이게 둘이 뭔가를 나눠서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맞습니다. 넌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예. 이것 때문에 열받거든요. 한 명이 그냥 배째라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네.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째고 싶거든요.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형제끼리는 원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리력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남동생이랑 둘이 살고 계신 이 강진우님은 답은 분리다? 분리가 답이고 형제는 네, 분리가 답이거나 뭔가 안 했을 때 페널티를 몸소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요?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기안 84와 침착 83도 그렇게 했나요? 친형제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도 기안84 작가님이 더 성실하고 깨끗하고 하셔가지고 청소를 가끔씩 했어요. 예, 대걸레질도 한 번씩 하고 그게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대걸레요? 대걸레질도요? 아니 복도에서 살았어요? 장판을 이분들이 뺐어요. 저희. 장판을 빼버렸다고? 오픈 콘크리트가 유행할 때여가지고 그 천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멀쩡한 집. 요즘 인스타 감성 있잖아요. 아니 그건 천장이지. 저희가 먼저 바닥이 그 감성 카페 아시죠? 그래서 예. 마포걸레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콘크리트 가루들이 막 나와요. 벽지도 다 떼놨습니까? 벽지도 다 뜯었어요. 벽지 페인트를 발랐어요. 근데 그 페인트가 막 무슨 무독성이 아니고 독성. 독성 페인트. 외벽에 바르는 용. 그래서 그때 그리시 만화가 재밌었구나. 그래서 약간 좀 회전이 더 잘 되고. 정신줄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말년 시리즈군요. 패션왕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패션왕 준비도 거기서 했고 그 전에 기안 단편선이라고 있어요. 예. 그때가 이제 제대로인데
그 신나빨이었구나. 답은 유독 페인트다. 그 외장용 페인트 냄새를 맡으면서 환각 효과로. 그렇기 때문에 이토준지 단편선을 보면서 완전 사람이 그렇게 예, 될 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에요. 아마 그때 독자들 댓글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아, 그게 유독성 페인트에 의한 예. 그리고 오픈 콘크리트. 원래는 바닥도 에폭시로 깔려다가 예. 그 누군가가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겨우 그건 안 한 거예요. 아. 그것까지 했으면 완전 아 세계의 명작 나온 거 명작이 아니야? 나올 뻔했어요. 야. 저 은퇴 안 했을지도. 그러니까요. 그건 또 합법이긴 하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에폭시까지 기안84 작가님이 저기 겐지스강 가가지고 이렇게 한 컵 하고 그러시던데. 현지인들이 막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하시고 막 그랬는데 이게 면역이 괜히 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개인 방송에도 했던 얘기인데 그거를 보고 한국인들이 네. 약간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생태계 가물치가 미국 해외로 생태계 막 나가서. 박살내는 거 보면서 괜히 뿌듯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채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 장면. 국뽕 프로그램 같다. 약간 그 월드컵에 우리나라 골 넣으면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예, 예. 저도 기안84의 원샷을 여러 번 봤어요. 예. 인도에 나가서도 꿀리지 않는. 예. 오히려 현지인들이 막 놀라고 뒤집어지고. 겐지스강을 정복해? 이런 느낌으로. K 면역. 예. 개인편죠. 아무튼 하지만 그 시작은 그곳이었다. 그 동네가 어디죠? 상수동입니다. 상수동. 예. 아. 그 전에 이제 김풍 작가님이 카페 했던 동네예요. 예. 그 오비 있는 곳.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예. 몬스터들을 키워내는 곳이군요. 성역이네요. 그때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안84 작가님하고 제가 이제 동거했던 시절 네네. 얘기가 5개월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5개월만으로도 괴물 2마리가 나왔는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야, 이거 진짜 5년 정도만 살았으면 예. 야. 우리나라 진짜 그 캄차카 반도까지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사실상 태계일주 5개월 촬영한 거랑 비슷한 거니까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페인트 냄새 맡으면서 5년 동안 만화를 하셨으면은 그러니까. 정말 뒤집어졌겠는데요. 세상이. 알겠습니다. 상수동 그 집주인 잘 계시죠? 예. 건물도 그대로 있고. 건물이 아마 그 앞에 유명한 그 제과점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일대가 좀 많이 개발이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또. 그래가지고 그 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생가가 또 이렇게 값이 올랐네요. 어쨌든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분은 그러면 주먹으로 해결해라. 근데 요거 사실 그 설거지 물을 안 닿는. 근데 물을 안 지금 막 주저하시는 게 이거를 막 이거 가지고 막 실갱이 할 게 있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냥 하면 되긴 하는데 안 헹구고 안 담가 넣는 거는 좀 약간 소인배행동이 아닌가. 그냥 한 예. 몇 분 더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물에다 안 담가 놓으면 냄새가 더 나니까 냄새도 사실 나고 본인 손해거든요. 말라붙어서 또. 동생 얼굴로 담가야 돼요. 물에다가요? 싱크대에다가. 예. 그러면 딴 거 담가요. 이제 동생이. 그러면 알아서 잘 담그게. 그래 잘 담가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와 5개월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군대 2년 갔다 오면 진짜 평생 얘기하는데 상수동 그 반지하 오픈 콘크리트 5개월이면 이렇게 되는군요. 동생 얼굴을 담가라.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요. 대공분실급 좋은 거. 자, 그럼 다음 K8203님 걸로 가볼까요? 회사 동료가 점심으로 떡볶이를 먹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날에 이미 떡볶이를 먹어서 닭갈비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요. 저 때문에 떡볶이를 못 먹은 게 너무 신경 쓰여서 닭갈비 토핑으로 나오는 떡은 양보해야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막상 닭갈비가 나오니까 떡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한 개만 먹어도 되냐고 허락받고 먹었는데 떡 양보한다고 해놓고 떡 먹은 저 너무 소인배처럼 보였을까요? 이야 탄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좀 짚어주시겠어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되게 뭐가 자꾸 남냐면 예. 떡볶이를 먹어서 다음날 떡볶이가 먹기 싫어서 닭갈비를 먹자고 한 부분이 일단 걸려요. 떡볶이 2번 먹어도 되잖아요. 사실. 먹어도 되죠, 사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걸리고 근데 또 그게 소심하게 또 걸려가지고 또 선언을 합니다.
떡은 안 먹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떡볶이 먹어서 떡볶이 안 먹자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떡은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여기서 두 번째 걸립니다. 세 번째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네. 먹고 싶어서 그걸 포기 못하는 게 또 걸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되게 이런 세심한 욕구들을 참지 못한다는 게 너무 걸려요. 예. 한 개만이라고 한 것도 되게 걸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신경까지 써요. 이거 다 해놓고 아 이거 좀 소인배 같았나?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또 네 번째.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극소인배다. 아, 뭐, 소인배랑 소심한 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소인배죠. 이거는 굉장히 모범 답안 같은 소인배입니다. 정석 예, 예. 모범 소인배. 왕도형 소인배. 왕도를 걷는. 이거는 거의 뭐 삼진 아웃인가요? 일단 연속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예. 굉장히 콤보. 사콤보. 예, 4콤보예요? 예, 훌륭한 소인배 같습니다. 포 스트라이크. 네. 예. 4연타를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는 순간 이미 소인배다. 그렇죠. 확정적이다. 네. 이런 분은 이제 혼자 살아도 안 심심해요. 왜요? 왜요? 이렇게 세심하게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 근심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뇌하고 전전긍긍했다가 그렇죠. 이런 슬퍼하고 분들은 뉘우치고. 하루 전에 내가 아니라 1시간 전에 나랑도 계속 의견 충돌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집돌이 집순이들이 많아요. 아. 집에서도 신나거든. 왜냐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집 안에서도. 그렇죠. 갈등 요소가. 뭐밥 먹을까 말까, 이거 시킬까 말까, 이거 설거지 지금 할까 내일 할까, 뭐 5분 뒤에 할까, 계속 할 게 많아요. 선택지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음식 딱 해가지고 이제 뭐 볼까 하다 이제 못 골라요. 뭐 볼지도 네. 결국은. 그러니까 버라이어티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복이에요. 나와의 밀당. 예, 왜냐하면은 뭐 술 잘 못 먹는 사람은 뭐 한 잔만 마셔도 이미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술 잘 마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한 잔만 마셔도 취하네, 술값 아꼈네. 이분들이야말로 조금만 자극해도 다 즐길 거리가 너무나 넘치는. 인생이 너무 즐거운 그런 분들이죠. 혼잣말 하다가 목 나간다고 하시면 이건 좀 너무 간 거 아닌가요? 목이 쉬었어. 예. 외출 안 했는데. 그렇죠. 야. 근데 이 얘기 하신 분 있어요. 땡플릭스 1시간 고르다가 결국 안 본다. 아. 근데 요즘 그런 증상 호소한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OTT가 많으니까 예. 그거 뭐 보지 고르다가 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안 보고.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런 메뉴가 생겼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재생해 주는 거 있어요? 있어요. 생겼어요. 생겼구나. 네. 그것도 있고 뭐 같이 보기, 추천 그냥 아무거나 틀기 뭐 이런 거 예.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고르는 거는 소인배다 아니다. 그것도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고민될 만해요. 그거는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대인의 증상이다. 이게 확 땡기는 거. 한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 막 9점 10점짜리 그 흥미를 땡겨하는 그 작품이 있는 게 아니고 7점짜리 느낌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네. 못 고를 만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인정입니다. 아하. 근데 요 K8203님은 귀여운 소인배. 그쵸. 네. 이 정도면 뭐 패키친 것도 아니고. 네. 귀엽잖아요. 떡 하나만 먹어도 안 돼. 떡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상상해 보면 저 정말 죄송한데 떡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 아까 제가 양보한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 보여서 허락 맞고 먹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이걸 허락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엄청 웃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네. 먹고 집에 가서 이불킥. 내가 그걸 먹는 게 아니었는데. 혼자 슬퍼하고 혼자 고뇌하고. 그렇죠. 자 어쨌든 혹시 민폐를 끼친 좀 중범죄 소인배가 계시면은 네.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익명이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친구랑 같이 운동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좀 잘생겼고 저는 평범한데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여자 회원분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얼굴을 놀리면서 장난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웃고 넘어갔는데 자꾸 그러니까 저도 친구의 약점인 부분인 가발을 은근슬쩍 말하고 싶어요. 친구도 저를 놀리니까 저도 친구를 놀리는 건 소인배가 아니겠죠? 근데 약간 소총 쐈는데 핵 쏘는 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저도 지금 과잉 대응 원래 보통 법적으로 보호 못 받거든요. 이렇게 하면. 공격을 받았을 때 한 3배에서 4배 정도로 돌려주는 게 지금 국군의 어떤 그쵸. 방침이잖아요. 예. 한 3발 쏘면 우리 한 10발 쏘고. 그쵸. 근데 여기는 핵을 바로 미사일을. 그러니까
짜르본바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그러니까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부분 가발을 얘기한 줄 알았어요. 잘못 봐가지고. 아. 근데 약점인 부분인 가발. 가발을. 약점인 부분이라는 말이 되나요? 가발이라는 거는 최대 약점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약점인 부분이란 말 자체가 일단 본인의 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화시키려는 노력. 문장 자체가 굉장히 소심하다. 아, 되게 돌리고 돌려서. 돌렸다 이거. 예. 친구의 부분적 약점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가 나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안 그래도 잘생겼다고 막 지금 여자 회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그 와중에 나를 또 막 놀리면서 이러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좀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따로. 아 따로. 얼굴을 어느 정도 놀리? 혹시 핵급으로 놀린 거 아닐까요? 아, 좀 가발을 언급해도 될 정도로 놀린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 수위가 좀 궁금하긴 수위가 한데. 평범한 게 아닐 수도 있죠. 그 친구는 잘생겼고 전 평범한 데였는데 이게 미화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거 만약에 딱 들었는데 굉장히 심하게 사실 놀린 거면은 뭐 발사 버튼 누르는 거 그렇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 예. 같이 있는데 뭐 얼굴이 묵사발이 났네. 이러면 예를 들어 한다면 가발 언급해도 됩니다. 묵상을 시켰는데 좀 같이 밥 먹는 써야죠. 자리에서 한 써야지. 12명이 밥 먹는데 동호회에서 야, 네 얼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소리목이 나왔는데. 예. 아. 그럼 이제 핵전쟁 발발한 거죠. 이건 뭐 그러면은- 가발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냄비 같은 거 뚜껑을 열면서 너네 하면서 이제 아구찜. 바로 뚜껑을 열어 연애했는데 아구찜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이거 가면과 가발의 전쟁이죠. 도톰 막 그 회 먹는데 누가 도톰이야 막 이러면 진짜 완전 이러면은 사탄 칠직. 그렇죠. 이거는 핵전쟁 가야죠. 핵전쟁 가야죠. 가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주먹 쥐고 이제 싸워야죠. 그렇죠. 운동 동호회잖아요. 소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 소인배가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친구가 좀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놀렸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개그 중에서 좀 제가 싫어하고 한 개그가 남을 이제 비하하면서 웃기는 거를 저는 조금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이 아마 여자 회원분들도 있고 운동 동호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웃기려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 약간 좀 이렇게 써먹은 그런 정황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나는 좀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예. 종종 있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한 번이 예. 아니고. 근데 이게 가발이 완전 그 통가발일까요? 그게 뭐 그거는 근데 사실 그렇게 가발이 근데 이게 약간 또 약점인 부분인 가발을 은근슬쩍 말하고 싶어요. 약간 지금 은근슬쩍. 압박 견제용으로 예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 슬슬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슬슬 여름용으로 예, 예.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술핵. 예, 전술핵. 머리가 안 자라 너 왜 이렇게 땀이 이렇게 머리에서 땀이 나는 거니? 따는 거 땀이야 이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지가 지났는데 슬슬 하복으로 갈아입지? 이러면 이제 머리 스타일이 지난달이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야 나 반팔 입었는데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하겠죠. 인성도 못생겼네라고 하신 분 있고. 여자 회원분들이 없는 운동 동호회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서로 놀리시길. 아하. 근데 친구가 안 간다고 하면 이제 그냥 따로 놀아야 되나요? 아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소인배일 가능성이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건 소인배가 아닌 것 이건 좀 같습니다. 화가 충분히 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처음에는 소총 쐈는데 핵 쐈다고 했는데 근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예. 핵을 쐈을 수도 있다. 이 범위가 워낙 넓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디일지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못난 거 이긴 못난이가 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럼 헛소리 선두주자님 거 소개해 주시죠. 전가요? 네. 제가 읽어야 되는구나. 평소에 검은 바지에 티셔츠 추울 때 입을 긴팔옷 하나 정도 입고 다닌대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매일 안 겹치게 입고 양말 신발까지 코디해서 입는 엄청 신경 쓰는 룩이거든요. 근데 회사 선배가 땡땡 씨는 옷에 신경을 안 써서 옷 입을 때 금방 입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옷 엄청 신경 쓰거든요 하고 버럭했습니다. 선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는데 제가 너무 소인배처럼 군 걸까요?
이거 너무 그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옷에 신경 안 써서 옷 입을 때 금방 입지? 이렇게 물어보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맨날 이제 같은 티셔츠 예. 여러 벌 입고 했었으니까. 아하. 엄청 신경 썼는데 신경 안 써서 금방 입지라는 공격을 선제 공격이 갑자기 왔다. 근데 이제 선두주자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 신경 안 써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센스는 꽝이다.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 신경을 썼으나 후줄근하다. 신경 썼으나 신경을 안 쓴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네. 놔버려라. 그러니까 신경을 이제 안 쓰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완전 그러면은 화날 일도 없고.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분은 신경을 안 쓰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신경을 쓰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 못 쓰잖아요, 근데.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 조민 작가님 예. 그 디땡 4 그 게임 예, 못 하시잖아요. 예, 잘 못할 못해요. 거면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잘하는 그렇죠. 거랑 하고 싶은 거랑. 이분은 예. 패션을 잘 입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좀 안 나왔을 뿐이지. 공부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온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분은 패션을 관심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챙겨 입는데 그래서 더 발끈한 게 아닌가. 주민 작가 은근히 핵 던진 거 아니에요 지금? 청취자한테?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채팅창에 펄형 머리에 신경 안 써서 좋으시겠어요라고 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핵에 핵으로 대응하잖아요 바로. 아니 놔버리니까 신경 안 써서 실제로 좋죠 저는. 그러니까 놔버리면 편해지는데 자꾸 이제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예. 못하면 그냥 여기서 멈춰라. 못하면 놔버려라 인생에서. 예. 포기해라. 나 저는 그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패션은 그렇죠. 포기해버려라.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좀 꾸안꾸 느낌으로 이제 그 신경 써서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이 회사 선배가 옷에 대해서 좀 잘 몰라가지고 그 꾸안꾸를 이렇게 그냥 캐치 못한 거야. 그냥 안구로 본 거지. 근데 약간 옷 입는 사람들끼리는 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상황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이 글만 봐서는. 회사 선배가 패알못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되게 심플하게 꾸안꾸 느낌으로 센스 있게 본인은 했는데 예. 회사 선배가 막눈이어서 몰랐을 그럴 수 수도 있다. 있고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해봤는데 옷을 그냥 잘 못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선택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케이스가.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선배한테 버럭 해버렸어요. 이거는 좀 소인배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시렁대는 것보다. 버럭한 거는 사실 차라리 선배인데도 버럭한 거는 할만하다. 저 옷에 엄청 신경 쓰거든요. 이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버럭인 것 같지도 않고 예. 뭐 욕을 섞은 것도 아니니까. 선배님은 뭐 더 언급을 안 하시겠죠. 신경 쓴 거였구나. 저런 아, 안타깝다. 근데 신경 쓴 거니까 그래. 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나 보다 이럴 그래. 수도 있으시겠죠. 예. 이 정도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네. 소인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저도 소인배는. 저도 소인배. 두 분 다 소인배라고 보진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끝났나요? 여기까지 소인배들을 만나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두 분 다시 뵙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나 이제 생각났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조민 작가한테요? 네, 제가 꾸미고 갔는데. 아니 꾸미고 간 게 아니고 그 제가 애니메이션과 다닐 때 막 만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그게 완성본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후배가 보더니 형 이거 콘티 잘 짜셨다고. 나는 일상이야. 나는 완성만 했는데 나는 일상이야. 전 진짜 실제로 연습장에다가 콘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 친구가 오더니 놀자고 바쁘냐고 해서 나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딱 보더니 다 했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난 소인배라 버럭을 못했어 그냥.
완성 원고거든 이라고 못했어. 근데 저는 이게 계속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설명하기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도 헤매 받고 현장에 갔는데 이제 거기도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 안 받은 줄 알고. 네. 웃기다. 엔딩 멘트 남았지. 잘 엔딩 해야 돼. 엔딩 남았습니다. 뮤지카이가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이정현의 와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